통계적 추정은 말하자면 뭐냐면 통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사를 하잖아. 조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전체를 추측해보는 거야, 말하자면. 이거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 당일에 사람들의 뜻을 다 조사하잖아. 맞아? 어떤 사람은 1번을 뽑고, 어떤 사람 2번 뽑고, 어떤 사람 3번 뽑고, 어떤 사람 7번 뽑고, 1번 뽑고, 1번 뽑고, 이걸 다 조사를 하지. 자, 그럼 이거는 유권자의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잖아. 사실 기권도 조사이기는 해. 아무도 안 뽑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 조사를 한단 말이야. 이게 전수조사야. 용어는 외워야 돼. 그런데 투표하기 전에 일주일 전, 3일 전, 하루 전 이럴 때 뭐 해? 여론조사를 하잖아. 근데 여론조사할 때 전 국민한테 다 물어봐? 실제로 그러진 않아.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볼 거면 투표를 하겠지. 왜냐면 물어보는 거 돈이 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잖아. 몇 번 지지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인건비와 전화비가 들기 때문에 조사는 사실은 실제로 돈이 들어가. 그래서 다 조사하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를 조사하잖아. 그 일부를 조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을 조사를 할 때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여론조사 발표할 때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사람들이 표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표본을 조사를 하면 여기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 뭐 1번을 지지하는 사람 30%, 2번 지지하는 사람 30%, 7번 지지하는 사람 40%라고 해보자. 말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서 7번이 당선이다라고 생각해? 그렇지는 않아. 이제 이걸 보고서 이 7번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7번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추측하는 거잖아. 이런 게 말하자면 통계적 추정이야. 그래서 표본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당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통계적 추정이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통계 이제 조사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있고요. 표본 일부만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집단은 뭐냐면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말하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조사하잖아.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전체의 집합이 모집단인 거야. 그 다음에 표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만 고른 거.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겠지. 그게 표본. 그 다음에 추출은 어떤 거냐면 표본을 골라내는 게 추출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전 국민이 모집단이야. 근데 그 중에 30대 성인 100명. 이면 이게 표본이잖아. 근데 이 30대 성인 100명을 내가 고를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전화할 거면. 그걸 골라내는 게 추출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은 랜덤을 얘기하는 거야. 랜덤. 뭐 예를 들면 왜 게임에서 요즘에 니네 게임을 안 하니까 그런 게임 없냐? 옛날에 캐릭터 선택하면 원래 캐릭터가 1번, 2번 있으면 내가 1번을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랜덤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골라주거든 컴퓨터가?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로또에서 보면 공 굴린 다음에 하나 무작위로 나오잖아. 그게 랜덤이야. 그래서 이제 임의 추출은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무작위로 뽑히는 게 임의 추출이고요. 보건과 비보건은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그 주사위 제비 뽑기 같은 거 할 때 확률 문제를 풀어보면 뭐 당첨 제비가 몇 개, 뭐 당첨이 3개, 꽝이 10개 있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을 때 내가 뽑아서 가져가고 나서 다음 사람이 하면 비보건이야. 그런데 내가 뽑아서 내 걸 본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다음에 다음 사람이 와서 뽑는다라고 하면 보건 추출이에요. 그래서 한 번 뽑은 걸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게 보건, 가져가면 비보건이에요. 얘는 어차피 용어니까 단어를 적당히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간단한 내용이에요.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걸 고르래. 자, 얘들아. 표본을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 다 조사하면 정확한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야. 돈과 시간이. 그래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건 뭐냐면 다 조사하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1기억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다고 해봐. 내가 건전지 공장 사장이야. 건전지를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수명을 조사하려면 이거를 불을 켜봐야 될 거 아니야. 건전지에 뭘 연결을 해서. 근데 100개를 생산해서 평균 수명을 알기 위해서 100개를 다 테스트해. 그럼 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겠지. 이럴 때 표본 몇 개만 골라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총인구조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인지 200명인지 1000만명인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조사해야 돼. 이건 전수조사야.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대수? 얘도 전수조사예요. 과일의 당도. 먹어서 조사한다고 하면 몇 개만 해봐야 되겠지? 자, 이런 게 표본조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을 보면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이렇게 추출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찾으래. 1개씩 복원 추출이야. 그러면 내가 3개를 고른다라고 했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를 골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또는 2또는 3또는 4또는 5지. 한 개씩이니까 한 번에 하나만 꺼내는 거야. 하나를 꺼냈어. 그리고 나서 확인했더니 1번이야. 복원이면 이거 어떡해? 주머니 다시 넣어. 그럼 그리고 나서 공을 하나, 두 번째 꺼낼 거야. 그럼 그 다음에 1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몇 가지일까? 그렇지. 5, 5, 8, 2, 3이죠. 그래서 125개예요.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은 뽑아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1이 나왔으면 그 다음 1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 5P3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동시에 3개를 추출한대. 그럼 공을 3개를 동시에 꺼내면 111 이렇게 꺼내는 건 불가능하지? 그냥 얘는 5개 중에 서로 다른 공 3개를 꺼낸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배운 건 이제 용어에 대한 뜻을 몇 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아까 조사하고 싶은 집단 전체가 모집단, 그 중에 일부를 고른 게 표본 집단이었어. 그러면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각각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걔를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앞에 모자를 붙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표본 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 이거는 이름. 밑에에서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배울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등등등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봐. 이제 실제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모집단이 어떤 거냐면 공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해볼게. 자, 내가 여기서 그럼 이 모집단에 공이 1, 2, 3, 4, 5가 있잖아. 그럼 이 공에 써있는 숫자를 x라고 하면 이 모집단에 이 공에 써있는 숫자의 평균은 1, 2, 3, 4, 5를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되지. 얘네들의 평균. 그럼 몇이 돼? 3이 될 거야. 그런데 원래는 여기 있는 애들의 평균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치자.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평균을 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표본을 고를 거야. 2개만 뽑는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공을 2개만 뽑는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2개 뽑는다라고 하면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하거든.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볼게. 이성민 2개만 뽑아봐. 뭐 있어?
크기가 2라는 건 2개라는 뜻이야. 여기 공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공을 2개 고른대. 1, 3. 윤태현도 하나 뽑아봐. 2개 골라봐. 3, 5.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표본을 뽑았어. 자, 이거는 지금 이성민이 뽑았고 얘는 윤태현이 뽑았어. 그럼 이성민이 뽑은 이게 표본이잖아. 얘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해. 그럼 이성민이 뽑은 이 표본의 평균은 몇이야? 1 더하기 3 나누기 2니까 2고요. 윤태현이 뽑은 표본 평균은? 4. 윤태현이 뽑은 표본 평균 2분의 3 더하기 5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자, 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한다고 하면, 자, 이혜림도 표본을 고르고, 김희원도 고르고, 황지성도 고를 거야. 그럼 표본이 엄청 많이 있겠지? 맞아? 이게 몇 가지나 나올 수 있을까? 5개 중에 2개 고르니까 10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표본 평균도 몇 개가 나와? 여기 10개가 나올 거거든? 이거를, 이 동그라미 친 거를 다시 평균을 내. 그럼 그게 몇이 될 것 같아? 그게 3이 돼. 그래서 이게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어.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내면 이게 모평균과 같아진다. 이게 모평균, 표본 평균 사이의 관계야.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게 우리가 표본을 고를 때 1 몇 번 등장해? 10번 중에. 여기 1이 몇 번 등장할까? 1, 3, 1, 2, 1, 3, 1, 4, 1, 5. 1이 4번 등장할 거야. 2는 몇 번 등장해? 2도 4번이야. 자, 봐라. 이걸 내가 랜덤하게 정확하게 잘 고르면 1이 등장하는 횟수랑 2가 등장하는 횟수랑 3, 4, 5가 등장하는 횟수 다 똑같기 때문에 평균을 냈을 때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은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이걸 x바라고 써. 그러면 표본을 이렇게 고르면 x바는 2고요. 이 경우엔 x바는 4고요. x바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x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찾으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을 찾으면 얘는 뭐랑 같냐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를 n개라고 하면 n분의 vx랑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직접 증명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보면 다음이 성립한다를 보고 사실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자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어. 모집단에 있는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게 1번이야. 2번은 뭐냐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표본이 크기만 하면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2번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 이걸 우리가 숫자로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전국 남자 고등학생의 키를 조사한다고 해봐. 그런데 전국에 있는 애들을 다 조사하기는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기 문고 학생 키를 조사해봤고 수업고 학생 키 조사해보고 파고 학생 키를 조사를 해봤어. 자, 그런데 전국 고등학생 키의 평균이 숫자로 쓰기 좋게 170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떤 학교는 키의 평균이 171일 거고 어디는 169고 어디는 뭐 170.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키가 평균이 170인데 전국이 170인데 갑자기 190인 학교가 있어. 근데 또는 키의 평균이
170인데 어떤 학교는 평균을 재봤더니 150일 학교가 있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자 봐. 이거를 분포를 한다고 조사를 한다고 쳐. 전국의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이 170이면 170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많겠어? 아니면 190이나 150 같은 학교가 많이 있겠어? 170 주변이 많겠지 당연히. 실제로 니네가 생각해봐. 얘랑 얘 키 평균 차이 날 것 같아? 거의 없을걸? 그래서 모집단, 이게 지금 모집단이야. 모집단의 평균이 난 뭘 잘못 누른 걸까? 모집단의 평균이 뭘 잘못 누른지 모르겠어. 모집단의 평균이 170이라면 표본의 평균도 170, 169, 171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거야. 뭐 169, 100명, 100개, 170, 뭐 101개, 171, 뭐 102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주변에 많이 있을 거고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170인데 표본의 평균이 190이거나 150이 되는 건 사실 거의 없겠지. 그래서 평균 주변에 많이 있을 거고 표본 평균도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과 떨어진 곳에는 적게 있게 될 거야.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명을 조사하기만 했다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도 모집단의 평균 주변에 많이 있고 떨어진 곳엔 적게 있다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그게 아까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은 표본을 골랐을 때 그거 하나 표본 평균은 표본을 골랐을 때 한 번 골라서 낸 평균이야.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뭘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의 분포도 조사할 수 있는 건데 이 크기가 크기만 하다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던 아니던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성질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거네요. 그렇지. 사실 문제를 풀 때는 둘 다 무조건 따르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필수예제 3번을 보자. 자, 필수예제 3번을 보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대.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찾으래. 자, 일단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뭘 찾냐면 x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 x의 평균은 곱해서 더하지.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곱하면 1. 얘는 4분의 3. 더하면 몇이 돼? 2가 되죠.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고요. 제곱의 평균은 제곱한 거의 평균이니까 제곱한 값을 확률과 곱하면 돼요. 1제곱과 4분의 1, 2제곱과 2분의 1, 3제곱과 4분의 1 계산하면 몇이지? 4분의 10 더하기 4분의 10? 네? 나 뭐 계산 틀렸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직 안 썼어. 아. 이게 2분의 9. 자, 그 다음에 평균 2의 제곱을 빼요. 그럼 여기서 4를 빼니까 2분의 1이 되죠? 계산 맞냐? 자, 그런데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란데 얘는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돼.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2인 거고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n분의 vx랑 같다라고 했는데
크기가 4인 표본. 공 4개씩 골랐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4분의 분산 vx 하면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을 볼게요.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100개를 이미 추출, 100개만 골라서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래. 그러니까 얘는 100개를 추출했다는 건 크기가 100. 크기를 우리가 n이라고 쓰는데 크기가 100인 표본의 평균이 x바래.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얘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해서 찾을 거야. 근데 이걸 표준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여기 있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여기 있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 필요한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모평균 150이 되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x라 했는데 표본이 100개, 모집단의 분산 25.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니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자,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냐면 x바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일 확률인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니까 얘를 표준화할 거예요. 자, 표준화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에서 몇을 빼서 평균 150을 빼서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럼 얘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얘 계산하면 2.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고요. z가 여기 나와 있지. 0 이상 2 이하일 확률이 0.477이니까 얘는 0.4772의 몇 배? 2배 하면 답이 나와요. 자, 다음 문제 5번을 볼게요. 자. 그냥 표본 평균이 뭔지 줬죠? 표본 평균은 지금 이 문제로 치자면 음료수 100개를 추출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너가 음료수 100잔을 뽑았어. 그래서 용량의 평균을 내. 그게 x바. 아, 용량의 평균. 여기서는 음료수 용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성민이 또 100잔을 뽑아. 그래서 평균을 내. 그것도 x바야. 김희원이 또 100잔을 뽑아. 그래서 표본 평균을 또 찾아. 그럼 x바야. 그래서 x바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성민이 뽑았을 때 뭐 149 평균이, 황지상 148, 뭐 김희원 151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이게 x바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계산한 x바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의 확률을 찾아란데 내가 음료수 100개를 뽑았는데 그날따라 재료가 부족해서 다 모자라게 나와서 평균 x바가 뭐 135일 수도 있잖냐. 그래서 이 x바들이 평균 150 근처에 많이 있지만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5번이에요.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거는 모집단이야, 얘들아. 그리고 짐의 무게의 평균이라고 나오니까 이 짐의 무게가 확률 변수인 거야. 이게 확률 변수. 자, 그럼 모집단에 짐의 무게를 x라 하면 x의 평균이
18kg. x의 표준 편차가 4kg야. 자, 그런데 탑승객 중에 몇 명을, n명을 추출해서 평균을 찾아본 거야. 그래서 뭐 이혜림이 n명을 골라서 이 사람들 짐의 무게의 평균 찾아보면 그게 x바. 윤태원도 승객 n명을 골라서 짐의 무게를 찾아서 평균을 내면 그것도 x바. 그래서 x바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x바의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들도 뭘 따르게 된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정규 분포. 그 시간 써줘. 자, 그래서 정규 분포 n하고 평균 분산 쓰는데 여기엔 뭘 쓰냐면 x바의 확률 분포니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찾을 거예요. 근데 x바의 분산은 말 잘못했어요. x바의 평균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이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 분산과 같고요. 모 분산이 몇이야? 16. 그런데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바가 17kg 이상. 이렇게 써야겠네. 17kg 이상 19kg 이하일 확률이 0.8664일 때 이 표를 보고 n의 값을 찾아라.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규 분포 표준화하는 문제야. 정규 분포는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이 표를 이용할 수 있죠. 표준화 시키려면 17에서 평균 빼고 얘를 뭘로 나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4로 나눠요. 마찬가지로 19에서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얘랑 얘가 간단히 하면 몇이야? 이거 4분의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얘는 뭐가 돼? 플러스 4분의 루트 n 그러면 얘가 지금 얘랑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얘하고 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하나는 플러스 4분의 루트 n 그럼 이 확률이 0.8664면 0 이상 4분의 루트 n 이하일 확률은 이거의 절반인 0.4332가 되겠죠? 그래서 433이 어디 있어? 1.5. 433이 1.5. 그래서 0 이상 1.5 이하일 확률이 0.433이니까 얘가 1.5다. 양변에 4를 곱해서 제곱을 하면 표본이 36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모평균의 추정인데요. 아까 말했어. 모평균의 추정은 표본을 조사해서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추측하는 게 추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평균을 추측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뢰 구간은 이런 거야. 내가 뭐 전국 고등학생 키의 평균이 궁금해서 문고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얘네들 키의 평균이 165였대. 그럼 이걸 보고서 전국 고등학생의 키가 164 이상, 166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165잖아. 여기서 10 빼고 10 더해서 155 이상, 175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이거 1번, 이거 2번이라 했을 때 맞을 확률.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라는 건 실제 전국 고등학생의 키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야. 이게 맞을 확률은 위에 게 높을까 밑에 게 높을까? 밑에가 높아. 왜냐면 얘네들이 키가 165인데 실제 전국 고등학생의 키가 167이라면 얘는 틀리게 되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범위를 좁게 잡았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좀 작아져. 근데 이건 넓게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이 안에 실제 키의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맞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해.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얘는 신뢰도가 낮고요. 얘는 신뢰도가 높아요. 당연히 신뢰도가 낮으면 범위가 좁고 신뢰도가 높으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건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자료를 어딘가 활용해서 뭐 책상을 만든다던가 뭐 의자를 만든다던가 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가 더 쓸모 있어? 1번과 2번. 사실 쓸모 있는 건 1번이야. 얘는 요 범위에 있는 책상 여기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제각각이잖아. 그래서 신뢰도랑 이 자료를 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똑같은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배우는데 자, 이게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신뢰도, 맞을 확률이 높아지면 범위가 넓어지고요. 신뢰도, 맞을 확률이 낮아지면 범위가 작아져요.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 M이라 할 때 얘를 추정하는 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그리고 그걸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고 찾은 게 이 신뢰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맞을 확률이라고 했잖아. 이 95% 신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X바야. 모평균은 M이야. 모평균이 X바에서 얘를 빼고 더한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고요. 이게 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냐면 이걸 표준화해서 이게 맞을 확률을 찾으면 그게 0.95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이 식 있잖아. 이 식을 여기 x바를 다 빼? 만약에 이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게. 이 식에서 x바를 빼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n 마이너스 x바 이거거든?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96 얘는 플러스 1.96 부등호 방향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m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x바가 확률 변수야. 얘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표준화시켜서 찾으면 그게 0.95라 그래서 얘를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표준화하면 어떻게 얘들아? 평균 빼. 그래서 평균을 빼면 아까 내가 적었던 이 식이 나와. 평균을 뺀 다음에 평균을 뺀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자 봐. x바의 분산이 n분의 모집단의 분산이야. 그럼 x바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 이거 잠깐만 n 빼서 없어졌어야지.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표준화시킨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1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식이 맞을 확률이 근데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 다 똑같은 식이야. 이 식이 맞을 확률이 0.95니까 이걸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99% 신뢰 구간도 이거 쉬울 게 아니다. 99% 신뢰 구간도 얘가 맞을 확률이 99%인 거야. 얘들 여기 봐봐. 보면 내가 방금 이 식을 적었을 때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일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이게 95% 신뢰 구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찾을 때 이 숫자 있잖아. 이 숫자는 Z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 0.95가 되는 이 숫자를 여기다가 갖다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 1.96이랑 2.58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자,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확률이 0.95다라고 나오잖아, 만약에. 그럼 1.96 대신에 누구를 써야 돼? 2를 써야 돼. 그래서 얘가 이 신뢰 구간, 신뢰 구간,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다라고 추정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제 적어보면,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이걸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바에서 1.96, 아까 1.96이라 써있던 거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하는데 이 k 자리엔 뭘 쓰는 거냐면 95%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 z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 0.95가 나오는 k를 여기 쓰는 거고요. 99%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면 이게 99가 나오는 걸 쓰는 거고, 문제에서는 주로 95랑 99만 물어보지만 뭐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숫자를 외우라고 하시면 외워야 돼. 1.96과 2.58.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숫자라서. 6번을 한번 보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자, 100개를 추출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표본이야. 표본을 몇 개 추출했어, 얘들아? 100개.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100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걸 n이라고 쓰죠. 근데 이게 100개의 평균이 1000이래. 그러면 표본의 평균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표본 평균이야. 아,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1000.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대.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전구의 수명의, 그러니까 이 모집단, 이 전구 전체의 수명의 평균을 95% 믿을만하게 찾아봐라 라는 문제야. 아까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냐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거든. x바는 표본의 평균 1000, k는 95%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면 z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 0.95가 되는지 보는데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일 확률이 0.95니까 k 자리에 1.96을 써요. 표본 100개니까 n 자리에 100. 이거는 얘들아 원래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근데 우리가 지금 모집단의 신뢰 구간,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 이상 얼마인지 얼마 이하인지 추측하고 있지.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원래 표준 편차 분산을 찾으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찾으면 그게 분산이었거든. 그럼 봐.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대부분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또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경우지. 그럴 땐 이 모표준 편차를 써야 하는 이 자리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라는 사실이 역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내 구간 찾는 공식이 원래는 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인데 이걸 모르면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도 돼요.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10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0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99% 실내 구간은 K만 뭘로 바꾸면 돼? 2.58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 단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잘 외우면 돼. 그냥 문제를 한번 보죠, 또 계속.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얘들아, 이건 모집단이야, 지금. 자, 그런데 이 제품의 무게를 이 제품의 무게의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이걸 찾아보자. 자, 신뢰도 95%로 추정하는 실내 구간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 X바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숫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그런데 95% 실내 구간이면 확률이 95%가 되는 이 숫자가 K 자리에 들어가요. 1.96. 자, 그 다음에 표본 몇 개인지 모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몇이었어? 10이었어. 자, 이게 우리가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야. 자, 얘를 찾았는데 문제에서는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타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라고 했어. 그럼 이게 베타에서 알파를 빼. 그럼 누가 사라져? x바가 사라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2개 남는데 이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1.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n의 범위를 찾아서 표본이 최소 몇 개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 부등식을 계산하기만 하면 답이에요. 됐어? 계산해줘. 네. 자, 양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14 곱하기 14가 1.96이다. 아, 그쵸. 그럼 1.4 곱하기 1.4, 1.96일 거 아니야. 네. 1.4로 나눠. 1.4. 그 양변에 루트 n을 곱해. 그러면 우변 루트 n. 좌변은 2 곱하기 1.4 곱하기 10. 이거 두 개 곱하면 2.8. 10 곱하면 28. 숫자 왜 이렇게 크지? 양변을 제곱하면 n은 2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표본은 최소 28의 제곱이 답이에요. 자, 28 곱하기 28은 직접 하세요. 자, 그 다음 걸로 가봐요. 8번. 자, 문제를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식에서 시그마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그게 그 표본의 표준 편차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걸 써도 상관없다. 인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이 모평균의 실내 구간 할 때 왜 내가 아까 이걸 95%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식이 맞을 확률이 95%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이 식을 변형해서 요 나오는 이 식이 지금 아니면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때 평균으로 나누고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이 숫자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여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쓴 이 식이 정확한 식이야.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자리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더라도 상관없다. 여기 나와 있어. 봐봐.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찾을 때 당연히 모표준 편차 모르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이거랑 이게
어떤 걸 쓰든지 간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때 얘를 모르니까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쓰겠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쓰겠다 이건 거야. 저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모 표준 편차인 거예요? 얘가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그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거 있잖아요. 이게 표본의 표준 편차는 맞아. 그래요? 루트 n분의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거 쓰자. 지금 여기서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 이걸 알 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찾으려면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로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뜻하는 건 모집단의 표준 편차였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거를 계산할 때 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겠다라는 거지. 왜냐면 모르니까. 자, 얘도 한번 보죠.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 자, 문제에서 알려줬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0.4라고. 자,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대. 지금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일 확률이 0.95니까 95% 신뢰 구간을 찾을 때 숫자 K 자리에 1.96을 쓸 거야.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4 보단 크거나 같고 이거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95%로 추정한 평균 M의 범위야. 근데 문제에서 M과 X바의 차라 했거든? M과 X바의 차면 M이랑 X바 어떻게 하면 돼? 네. 빼는 거지. 그래서 여기 X바를 다 빼. 그러면 마이너스 1.96. 누가 넣고요? 자, 모르지. 자, 여기 봐봐. 써볼게. 자, 이렇게 썼어. 자, 지금 M이 큰지 X바가 큰지 몰라. 근데 얘들아, 그래서 차는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그래서 M과 X바의 차라고 하려면 이걸 절대값을 하면 돼. 그럼 M과 X바가 얘보단 크거나, 자, 만약에 M과 M-X바가 2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의 절대값은 2보다 작거나 같지. 얘가 지금 절대값은 같은데 범위가 다르니까 M-X바가 이 사이에 있으면 얘의 절대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야. 자, 이게 M-X바의 차야. 이게 0.01보단 작거나 같대. 그럼 이거의 최대값인 얘가 0.01보단 작거나 같아야 이거의 차도 이걸 계산한 값도 0.01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역시.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얘 때문에 100 곱하는 거야. 100을 곱하면 196 곱하기 0.4 뭐 얘는 1이지. 양변에 루트 n을 곱해. 계산하면 되죠. 자, 계산이 복잡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모집단의 신뢰 구간의 추정까지 배웠어요.